미국에서 촉발된 주가 이탈. 사실상 미국의 나스닥이 상당히 지금 출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고 가시죠. 이 나스닥이 지난번에 이제 많이 빠졌어요. 아마 코로나 투미 이후에 이렇게 많이 큰 낙폭을 보인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 자, 나스닥이 빠지면은 S&P 500은 어땠을까요? S&P 500도 일단 4,100포인트 저점을 한번 이탈했군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겠죠. 다우존스도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저점 이탈은 저점 이탈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독일 증시와 프랑스 증시도 지난 밤에 한번 저점을 위협하는 또 큰 폭의 낙폭이 진행이 되었는데, 글쎄요, 일단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여기에 영향을 조금 미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 주가 5월물 한국의 옵션 만기일 주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 당일인데, 항상 이 만기일 주간에는요, 이 현물의 움직임이 좀 왜곡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실적이 좋다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기관들은 그 주식을 올려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실적이 좋다고 따라 들어오는 소비자가 있으면 그 소비자한테 내 주식, 내 물량을 떠넘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수익을 또 볼까요? 일단 떠넘기면서 수익을 한번 보고요. 일단 현물 비중들이 많잖아요. 외국인들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0%가 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조금만 팔아도 시장이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조금만 팔아도. 그럼 여기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파산시장에서 풋옵션 내지 선물 매도를 통해서 돈을 또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파산시장에서도 현물시장에서도 양수겹장으로 좀 돈을 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로만 주식을 사가지고 올라가야지만 돈을 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식을 살 때에도 보면은 다들 외국인들이 파는 것만 사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실적이 좋으니까 언젠가는 올려줄 거야.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과연 그때가 언제일까? 아무도 못 맞춰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이 한쪽으로만 쏠리고 한쪽으로만 방향성이 정해진 대로만 갈까요? 저라면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인정하진 않지만, 멋지까지 외국인들이 지금의 실적 가치 배당을 인정하진 않지만, 결국은 삼성전자 못지않게 실적을 내고 있고 무엇보다도 배당도 잘 주고 가치평가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 많단 말이에요. 코스피에 그런 종목군들 많습니다. 근데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년에서 설립연도까지 보면 50년 이상 업력이 유지된 기업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력이 유지된 기업들은 상장 폐지 사유도 사실상 거의 안 나옵니다. 뭐 리머 사태나 외환위기 같은 큰 경제적인 충격이 오면서 회사가 부도 처리 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의 상장을 유지하면서 배당 꾸준하게 받아가면서 시세 차이까지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사실 카카오도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상장하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하면서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것만 반복했거든요. 지금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카카오 후속주들이 있어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종합지수 월봉을 보면요, 제가 크게 상승을 했던 대체 상승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88 올림픽 상투 때 한번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진행되면서 저 PBR, 저 퍼주, 자산주가 폭등했던 94년도 한번,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국면 한번, 그 다음에 인터넷 버블, 닷컴 버블 한번,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대상승기 또 한번, 그 다음에 MB 정부 때 리머 사태 이후에 유동성 국면 또 한번,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두 번,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 번, 그 다음에 코로나 투미 이후에 또 한 번. 자, 우리 코스피 역사가 지금 43년 차인데요. 이 43년 동안 대세 상승기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그러니까 주식을 사놓기만 해도 돈을 좀 벌 수 있는 구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입니다. 이게 많은 걸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5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온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지속하는 기간, 투자 지속 기간의 증권사에서 통계를 냈더니 세상에 3개월에서 6개월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장 뜨거울 때만 들어오잖아요. 옆집 엄마가 아랫집 아빠가 돈 좀 벌었다고 얘기 듣고, 나보다 학창시절 때 공부 못했는데 제가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니까 제가 하는데 나는 왜 못해? 혹은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주식 얘기할 때, 이 피터 린치 책을 보면은 칵테일 파티 이론이라고 있어요. 피터 린치가 미국은 가든 파티를 많이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끼리 지인들 불러가지고. 증권 전문가로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평상시 장이 좋지 않을 때에는 피터 린치 주변에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장이 뜨거워지면 의사하며 판검사며 뭐 잘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피터 린치한테 와가지고 이 주식 어때요? 저 주식 어때요? 물어보더래요.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거래대금 제일 많이 터지는 종목분들 보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어때요? 카카오 어때요? 삼성 SDI, LG화학 어때요? ETF 이거 어때요? 물어보는 종목군들은 백발백중이에요. 안 올라갑니다. 문제가 많은 종목군들이에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실적 좋죠. 가치평가 대단하죠. 재무구조성 뛰어나죠. 배당도 잘 주죠. 좋은 소리도 뉴스도 많이 나오죠.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하고 때려치는 겁니다. 그리고 욕하고 떠나죠.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주식하는 남자 만나지 마라이. 주식하는 여자 만나지 마라이. 주식은 패가망신한다고.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 우리나라가 금융 IQ가 낮다, 금융 문맹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던데 사실은 그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증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경제학 박사 타이틀 달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주식 얘기할 때 뭐 얘기합니까? 지금 당장 잘 나가는 주식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당장 실적 좋고 재무구조성 뛰어난 주식들만 얘기하잖아요. 이미 높은 위치, 높은 가격에 올라가서 테마 재료가 뉴스만 검색해도 나올 수 있는 것들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일반 대중들한테 그걸 마케팅하잖아요. 그걸 보고 일반 대중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금융 문맹국이라고, 금융 IQ가 낮다고, 한국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낮은 위치, 낮은 가격에 있는 때는 주식 전도를 안 하다가,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다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자기네들 먹고 살겠다고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주식하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 6개월하고 때려치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43년 역사 동안에 8번의 대세 상승장, 종합지수 기준으로 큰 폭으로 올라갔던 기간이 8번밖에 안 돼요. 5년에 한 번. 5년 장기 투자 합니까? 안 합니다. 대부분 장 꼭대기 들어와서 3개월, 6개월하고 장 조정하면 때려칩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 금융 IQ 낮아서? 가방끈이 짧아서? 투자 금액이 작아서? 아닙니다. 똑똑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이 시장 흐름 사이클에 맞는 종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 하더라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자꾸 엇박자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지금 조정은 들어온 거고, 조정은 또 주기적으로 들어온 거고, 여기서 러시아 핑계 대지 말고, 미국 금리 인상 핑계 대지 말고, 한국의 공매도니 새 정부 불안감이니 이런 것들 핑계 대지 말고 종목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삼성전자, 카카오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우량주는 또 뭐가 있을까? 코스피 200이 아직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자동차 쪽에도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잘 모르겠어요. 현대차, 기아차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도 있어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 강소기업들도 있어요. 시가총액도 1조 넘기는 기업들도 있고요. 육박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런 중대형주를 보시면은 결국 그런 종목군들이 만원짜리가 2만원 되고, 2만원짜리가 5만원 되고, 5만원짜리가 10만원 되면서 대형주 취급받는 겁니다. 카카오 보십시오. 처음부터 지금처럼 잘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보십시오. 80년대, 90년대 지금처럼 잘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으로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 게요, 2007년도부터예요. 2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언젠가는 바닥을 잡고 또 시장을 리딩해 가겠죠. 대한민국 최고 주식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제 사느냐예요. 언제 사느냐. 워렌 버핏도요, 가치 투자의 대가들도요, 주식을 언제 사느냐에 포커스를 많이 맞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타이밍을 맞춘다기보다도, 마켓 타이밍을 맞춘다기보다도 가격에 집중을 많이, 얼마에 사느냐.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거는 사업의 기본입니다. 투자의 기본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주식인 건 알겠는데 그걸 제값을 넘어서서 버블 낀 가격에 삽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나는 싼 가격에 샀다고 생각하지.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꼬마 빌딩이 유행이더라고요. 꼬마 빌딩 200억짜리 내가 샀어요. 그럼 내 뒷사람이 요거를 얼마에 사줄까? 이 계산하고 꼬마 빌딩 처음에 들어가시는 분들 들어가시잖아요. 내 뒷사람이 과연 200억 이상을 주고 이 꼬마 빌딩을 사줄까? 왜냐면 꼬마 빌딩 임대 수익이 요즘에는 은행 예적금하고 똑같다 그러고 2% 주면은 뭐 평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은행 이자가 얼마입니까? 아무리 고신용자들, 아무리 재무제표가 좋아서 법인으로 대출을 받아도 3% 후반입니다. 3% 후반도 없을 거야 이제는. 그럼 이자도 못 벌어요. 그럼 어쨌든 시세 차익으로 벌어야 되는데 세금 내 거 내고 과연 내 뒷사람은 얼마에 주고 사줄까? 근데 주식을 사실 때에는 그런 생각들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뒷사람은 이걸 얼마에 사줄까? 내가 비싼 가격은 아닐까? 근데 주가가 조정 오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문득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손실이 많아져가지고 짜증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특히나 오늘처럼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에는 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바닥을 다져가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종목군들을 잘 찾아봐요. 저 같으면은 지금 시황 뉴스 보면서 시장 걱정할 게 아니라 이 시장 조정하면서 종목들이 얼마나 싸질까, 얼마까지 빠질까,
여기서 내가 샀을 때는 리스크 폭은 얼마이고 대신에 배당은 얼마 받고 올라갔을 때 전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전고점 이상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얼마일까? 이런 시나리오들을 좀 계산하면서 투자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그래도 제가 업종 섹터에 대한 힌트를 좀 한 번 더 드리자면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농업 관련주거든요. 농업 관련주가 거래량 터틀렸다가 거래량 또 빨렸다가 뭔가 매집하는 것 같아요. 이 중소형 주 중에서 농업 관련 종목군들 좀 보세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면서 확대되면서 길어지면서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는 시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서 가장 수혜를 아이러니하게 많이 받고 있는 섹터들이 에너지 쪽하고요. 곡물 사료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그 테마까지 재료까지 반영되면서 근데 그 전에 러시아 전쟁 전에도 사실 실적이 좀 괜찮은 농업 관련주들 많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많이 올라갔는데 카카오는 많이 올라갔는데 농업 관련주는 바닥에서 머물러 있으면 요거 좀 사봐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에너지 관련 섹터들도요 배당 주는 애들 많아요. 근데 저라면은 투자 금액이 많지가 않다면 배당 주는 중소형 가치주를 좀 받겠어요. 석유, 가스 중에서 에너지 섹터 중에서.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떠 있고 물론 줄 상한가 나온 종목군들이 있어요. 대놓고 얘기하죠. 뭐 GSE 같은 것들은 보지 마세요. 상한가가 쫙 나가고 뒷국면에서 반등 나오는 것들은 단타하는 분들은 아침 9시부터 9시 반까지 잠깐 나와서 조금 튀겨먹고 제때 못 팔면 또 쭉 내려오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시장이 조정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먹는 건 찔끔 혹이라도 빠질 건 많이 이거 하면 안 돼요. 시장이 조정할수록 더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시장이 조정하면 많이 올라간 것도 많이 빠지고요. 바닥에 있는 것들도 많이 빠져요. 근데 바닥에 있는 거 많이 빠지더라도 시장이 반등할 때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는요 역배열에서 출발해서 정배열로 마무리해요. 이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닥에서 출발해가지고 정배열 꼭대기에서 마무리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가치주 우량주 중에서 역배열에서 시장이 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랑 다르게 오른쪽 엉덩이가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면 있다. 거기다 기업 분석까지 덧붙이면 금상첨화죠. 거기다가 지금 시장이 원하는 테마군 섹터까지 버무려져 있다면 금상첨화죠.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